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7월 18일부로 기준금리 0.25%를 전격적으로 인하했습니다. 빠르면 8월 정도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미국 금리가 금리 인하가 확실해 보이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또 한일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연내에 더 내릴 수 있다고도 하는 예상도 나오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추세는 금리 인하 쪽으로 이렇게 내년까지 그 후년까지도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에 어떤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0.25%라는 것이 이제 딱 생각해 보시면은 그게 얼마나 큰가라고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이자가 한 10%일 때 0.25%가 그 비중이 그게 그러니까 한 1%가 10분의 1이니까 진짜 이제 또 거기에서 또 4분의 1로 나눠야 되니까 0.25%가 별 비중이 없게 되는데, 지금 현재 3.5에서 3.7 정도에 되는 데서 0.25% 기준금리 인하는 그 더 이상의 이렇게 이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면 전체 한 12% 안팎 정도가 인하가 돼요. 근데 그 한 번 더 이렇게 된다 하면 거의 20% 인하 효과가 있으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자 비용이 100만원 내는 사람이 80만원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12% 정도 되니까 100만원 내는 사람이 한 88만원만 내면 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는 좀 액수가 크잖아요. 그러면은 한 1000만원 내는 사람이라 하면 한 100에서 200 정도, 120에서 200 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력이나 이렇게 이제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뭐였냐면,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이게 얼마만큼 인상될지 제일 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추세로 가는 방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안한 거죠. 얼마만큼 오를지 모르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됐다는 거는 인상은 아니고 이제 인하로 이렇게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어서 이제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적게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이 적게 된다는 거는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은행 이자 저축했던 은행에다 이자하는 사람들이 이자를 적게 받기 때문에 부동산에 또 수요가 몰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0.25%라는 게 이렇게 그냥 이게 별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경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심리라고 하는데, 그 심리적인 면에서 확실히 가이드를 해주는 게 이제 금리 인하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경제 사정이 어려운 측에서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이제 경제 활성화를 하는 게 이제 정부의 목표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하는 게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거든요. 돈의 가치가 높으면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일자리들을 만들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일반 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부동산 경기입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강남 아파트나 재건축 이런 것들을 막겠다고 하는데, 금리 인하한 목적 자체가 부동산에 가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낸다?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은 충분히 있지만 이제 앞에 사업에 대해서 이제 미래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 이렇게 이제 총선에서 이제 국민들의 이제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제 뭐 대기업이나 이런 정책에 의해서만 그런 쪽에서는 이렇게 표를 받는데 한계가 있어요. 지금 이 그 서민들이 느끼는,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데, 그걸 풀려고 하면 이제 부동산 경기가 살아야 돼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는 아파트 거래도 돼야 되는 거고, 토지 거래도 돼야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인해서 뭐 이렇게 아파트 거래가 되면서 그 밑에 딸린 뭐 이사업체, 도배업체, 가구업체 이런 데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을 다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 상황 자체는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봤었을 때 이제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하는 입장에서 좀 빚을 많이 지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안도감이 든다는 거고, 그리고 오랜 시간 견딜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 감사해야 된다나요?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부동산 경기는 한순간에 좋아질 수는 없지만, 이런 분위기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된다 하면 또 이제 좋아지는 부분도 나타나리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게 이제 금리 인하가 언제쯤 금리 인하가 됐었냐면, 이게 보니까 한 3년 정도 지났다고 하네요. 금리 인상을 한 지 37개월 만에, 2016년 6월에 인하한 후에 37개월 만에 처음으로 인하한 겁니다. 그때 이제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에 각각 0.25% 인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했네요.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에 각각 0.25%니까. 근데 이제 그때 2018년 작년 11월에는 얼마 안 됐죠. 그때 인하할 때는 우리나라가 인하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금리가 이제 인상을 하니까 우리나라 달러 빠져나가는 걸 염려해서 이제 인하를 하게 된 것인데, 그때도 이제 실기했다고 보시는 경제 전문가들이 많아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IMF에서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하라고 이렇게 이제 추천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금리 인하 하는데, 원래는 이제 8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뭐 일본에서 이렇게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면,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지금 2% 정도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기를 놓치면 부양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양을 하기 위한 지금 적절한 시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고, 경우에 따라서 한 0.25% 정도 또 이렇게 추가로 할 것 같다고, 연내에 빠르면 할 것 같다고 하고는 예상이 있고요. 뭐 지금 보면, 금리 인하로 놓고 보면,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딱 정리한다 하면 부동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시그널이죠. 부동산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거는 돈을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금리가 인하가 됐다는 거는 돈을 푼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투자해라. 물론 그 당시 푸는 당시에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본다 하면, 내가 이렇게 이제, 물론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장시간을 두고 하는 거니까 하지만, 내가 이렇게 봤다 하는 거나, 특히 이제 아파트 투자가 아닌 토지 투자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기가, 이렇게 좀 괜찮은 매물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이 금리 투자를 이렇게 역으로 추적해서, 괜찮은 시기라고 보는 겁니다. 금리가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떨어지면은, 한 3%? 지금 이제
3%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토지담보대출이. 그러면은 정말 부담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1억을 빌리는데 한 3%면은 1년에 30만 원이잖아요. 1년에 3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20만 원 후반대가 정도가 이자를 내게 되는 겁니다. 엄청 저렴해지죠? 그러니까 3억을 빌리면은 900만 원이 되니까 1년에,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한 80만 원, 8일은 8, 9, 8, 26 하니까 80만 원도 안 되는 정도죠. 80만 원 정도 안 되는 이자를 이렇게 이제 감당하면 되는 거니까, 투자하기가,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기가, 앞으로 긴 시간을 내가 이자를 이렇게 감당하면서 자본을 이용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 하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유를 갖게 되는 시기라서 사람들이 투자를 좀 더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이렇게 한다 하면은, 지금 DSR이나 그쪽으로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는데, 아파트 투자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잡아놓는 것도 괜찮게 보는데, 제가 아파트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토지나 이런 쪽들은 좀 풀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돈의 흐름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는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은행들을 또 이렇게 대출하는 거나 그런 쪽에서 이렇게 뭐 활로를 뚫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좀 과도하게 대출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대출도 풀어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돈이 밑바닥에서 돌아가야지 경제 활성화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오늘 뭐 간단하게 금리 인하를 통해서 봤는데, 0.25%라는 게, 금리 인하라는 게 그게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그 방향 자체, 금리 자체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릴 수 있다는 의미인 것과, 그 이율에서 차이 나는 거는 이자 이율 차이에서는 한 번 더 했었을 때, 지금 현재는 한 12, 3% 정도가 인하 효과가 있고요. 물론 개인에 따라, 신용에 따라서, 이자율에 따라서 다른데, 그 정도가 있고, 한 번 더 0.25%를 인하를 하면 뭐 20%에서 24%, 25%까지도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내가 1,000만 원 내는 사람이라 하면 250만 원 이자를 아끼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내는 사람이라면은 25만 원 이자를 아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작은 비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투자하실 때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변화가 뭐 별 의미가 있냐, 그게 아니라 나중에 이게 바닥이고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방향성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